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최근 삼성 SDI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시선을 받았었던, 관심을 받았었던 이슈가 이번에 이 GM과의 합작 공장에 대한 이 확정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삼성 SDI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시선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삼성 SDI가 진출하는 이 북미, 즉 합작사를 설립을 하는 이 스텔란티스와 그리고 GM과의 이 벤더사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수많은 부품과 장비주들, 벤더사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벤더사는 이 북미항 캡 아세이를 양산을 하는 이 벤더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업이 이 삼성 SDI 북미 쪽의 1차 벤더인지 아니면은 세컨 벤더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기업을 보기 전에 이 삼성 SDI의 북미 공장 진출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북미 쪽 공장이 독자 공장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작 공장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스텔란티스와 그리고 GM의 합작 공장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1공장과 2공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GM 합작 공장은 인디애나주에 한 개 공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 공시가 나온 부분이 바로 이 GM의 합작 공장에 대한 확정 공시가 나온 건데요. 기존에는 원래 이제 연간 30GW시였는데 3GW시가 좀 축소되면서 연산 27GW시 이 부분으로 좀 수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라인에서는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가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GM과의 협의를 통해서 36GW시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증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주 그리고 인디애나 2공장이 있습니다. 인디애나 1공장 같은 경우는 올해 연내 11월 달에 가동이 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 가동을 위해서 이 소부장 협력사에게 납기를 단축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해당 라인에서는 6세대 각형 배터리를 양산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에 대한 이 캡 SA의 매출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 라인이 4개로 구성이 되고요. 2개 라인은 장비 검수가 끝난 상황이고 나머지 2개 라인도 현재 구축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좀 번외인데 스태킹 방식으로 각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은 연산 33GW시 규모의 각형 배터리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공장 같은 경우는 27년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세부 내용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산 34GW시만 예정이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스텔란티스 합작사와 그리고 GM 합작사의 납품이 되는 이 캡아세이 기업이 메인 벤더와 세컨 벤더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은 한 곳이 메인 벤더가 A사면은 다른 한 곳에 세컨 벤더가 A사고, B사가 세컨 벤더면은 다른 한 곳에서는 메인 벤더가 B사고, 이렇게 서로 하나씩 좀 메인 벤더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기업 2개 기업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스텔란티스 이 합작사 쪽이 그래도 이 공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 합작사에 들어가는 아세이, 이 캡 아세이에 대한 벤더는 메인 벤더가 신흥 SEC입니다, 여러분들. 신흥 SEC.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삼성 SDI의 이 각형 배터리의 캔을 또 납품을 하죠. 원래 삼성 SDI가 이 각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캔을 직접 양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양산 라인까지 이제 구축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잘 뽑아냈지만 이 품질 관리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어, 그 해당 라인을 없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흥 SEC에 대한 이 캔,
이 각형 캔이죠. 캔에 대한 비중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캡 아세이 같은 경우도 이 신흥 SEC의 물량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 서브죠. 서브 벤더는 상하 프로테크입니다. 상하 여기 빨간색이라 안 보이네요. 좀 넘겨서 상하 프론테크. 많은 분들이 상하 프론테크 하면은 사실 수소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상하 프론테크가 이 캡 아세이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되고요. 원래 이제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터리의 이 화재와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이 모듈 캡 아세이에 대한 이 직접적인 납품이 아니라 캡 아세이에 필요한 가스켓 그리고 인슐레이터 같은 부품만 이제 공급을 해왔는데, 스텔란티스 향의 이 세컨 벤더로 들어가게 되면서 캡 아세이도 이제 상하 프론테크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아까 A와 B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를 들었는데, 이 GM 합작 공장은 정반대입니다. 서로가 바뀝니다. 이 GM 합작 공장에서의 메인 벤더는 상하 프론테크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조 벤더가 신흥 SEC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장이 가동이 진행이 되면서 부품이 이제 납품이 되면은 그에 따른 매출 발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가 참고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상하 프론테크와 이 신흥 SEC 두 기업 모두 북미에 공장을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연내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흥 SEC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25년도 상반기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삼성 SDI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국내 유일하게 이 세 개의 폼팩터 모두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원래 파워치형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하다가 각형 배터리 역시 기술력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형 배터리의 수주까지 따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국내 셀 3사 중에 유일하게 폼팩터 3개 모두 진행을 하는 셀 업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각형 배터리를 만약에 양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캡 아세이라던가 뭐 상신 EDP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흥 SEC 같은 경우는 각형 배터리의 캔 케이스 역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캡 아세이 관련해서 이 신흥 SEC나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이 두 기업 모두 이 LG 에너지 솔루션 향 수혜가 또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캡 아세이에 대한 부분을 좀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냐면은, 지금은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것만 사실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숫자적인 데이터도 우리가 봐야겠죠.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5%에서 6%, 7% 정도 현재 상하 프론테크가 그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흥 SEC도 좀 보면은 비슷합니다. 상황이 비슷해요. 매출 성장은 폭발적으로 좀 이뤄졌지만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컨센서스를 봤을 때 5,500억 정도의 매출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영업이익을 보면은 우리가 또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 얘도 마찬가지로 6%에서 한 8%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품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공장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삼성 SDI가 그 캔을 생산을 하려고 했을 때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품질 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비전 검사라던가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 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뭐 ROE 역시 10%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 매출 성장은 이루어지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질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사실 봤을 때 두 기업 모두 이전 앞에 있는 이 악성 물량들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수주를 따낸다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어, 공론화되면서 뭐 기사가 이제 쏟아지면서 나오지 않는 이상 다이나믹한 상승은 아직까지는 보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